강선우, 김경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경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하면은 검찰에서 이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아마도 뭐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 수사 시작한 지 언젠데 이 녹취록이 나온 지 언젠데 지금에서야 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언론 계산으로는 36일, 뭐 매체에 따라서 38일만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증거인멸 할 거 다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자, 영장을 신청한 주체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입니다. 영장에 근데 범죄 혐의가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그리고 배임수재. 뭐가 없어요. 뇌물죄가 없는 거죠. 우리 이 사건 일각에서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말은 바로 하자. 왜 헌금을 이런 사건에 쓰냐. 공천 뇌물이라고 하자.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장에도 뇌물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뇌물죄가 빠졌습니다. 아, 이것도 영장 청구할 때도 죄명 봐주기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어떤 뇌물죄냐? 지금 우리가 녹취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그해 지방선거 5개월 앞둔 시점에서 1억 원을 이 김경희 강선우에게 줬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녹취를 우리가 다 김병기와 강선우의 대화를 통해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이 금품수수인데 이것을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와 배임증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양자의 구성 요건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뇌물죄는 이렇게 됩니다. 뇌물죄는 형법 129조에 있는 거고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혹은 요구, 약속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액수가 커지면은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이 이상이 되면은 법정형이 10년 이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죠. 자, 반면에 배임수재를 보겠습니다. 배임수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형법에 있는 조항인데 말이 좀 어려워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회사 임원이라든지 조합 단체 간부라든지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정당의 간부,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때 그냥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공정한 임무를 해야 되는 그 임무에 위배해서 돈을 받았을 때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법정형이겠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법정형으로만 봤을 때는 아까 어때요? 뇌물죄랑 형법상 뇌물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뭐 뇌물이나 배임수재나 크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자, 아까 뇌물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1억 원 이상이 되면은 특가법으로 바로 가중처벌이 되죠.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배임수재 같은 경우에는 배임수재는 일종의 민간인 뇌물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받더라도 그냥 형법에 따라서 법정형 5년 이하로 그렇게 처벌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 이거 그동안에 수사도 정말 지지부진하고 뭉개더니 이거 죄명도 이렇게 봐주네?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왜 뇌물죄로 안 하고 배임수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아, 이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은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고 해당 업무가 공모여야 되는데 정당의 공천을 앞두고 돈을 줬다? 이거는 공모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뭐 동사무소 직원이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세무서에서 세무서 직원이 일을 처리하거나 이거는 공무인데 정당의 공천 사무를 공무로 보기 어렵다. 언제부터 이렇게 경찰이 법을 축소해서 알아서 정말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다가 뇌물죄가 아니라고 보면은 영장이 꺾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배임수재, 뇌물 대신에 배임수재를 했다는 것이고 뭐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뭐 뇌물죄를 보강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서 돌아가는 것도 봐서는
과연 그렇게 할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죠. 아무튼 뇌물죄 대신에 배임수재가 들어갔고, 근데 이게 지금 죄명뿐만 아니라 수사가 이렇게 봐주면서 망가진 게 정말 한두 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당장에 지금 두 사람의 진술, 특히 김경 씨 진술이 너무나 많이 강선우 씨 쪽에 알려졌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만큼 경찰 수사 보안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주고받는 상황 당시도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강선우는 나는 그게 돈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1억 원이 어쨌든 나한테 왔다 간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게 돈인지 모르고 우리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말인지 방문인지 정말 국민을 바보라는 변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김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강선우 있는 자리에서 돈 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김경의 진술을 잘 키핑을 하고 있다가 강선우 조사할 때 이거를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선우가 내가 직접 안 받았어. 나는 이거 돈 받은 줄 몰랐어라고 하면은 김경의 진술을 딱 들이밀면서 김경 얘기는 다른데 당신 있을 때 돈 줬다던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김경의 진술이 낱낱이 보도가 되잖아요. 강선우도 알죠. 당연히 대비하겠죠. 이렇게 시간을 벌게 해주고 진술 내용에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김경은 그 사이에 미국 갔다 왔죠. 미국 가서 텔레그램 가입하고 탈퇴하고 가입하고 탈퇴하고 가입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말이죠. 대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 내역 조사를 해봤자 통화 내역만 나오지 통화 내용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텐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중요한 증거가 다 인멸이 된 상황이다. 물론 경찰이 영장 신청하면은 검찰이 이거 청구하면서 자, 이 사람들 이렇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장이 나와서 수사를 한들 정작 이렇게 시간을 벌게 해주고 출국금지도 안 하는 사이에 중요한 증거는 이미 다 인멸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 부르죠? 바로 김병기. 김병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녹취록으로부터 두 사람의 수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받는 혐의도 지금 이 공천 뇌물뿐만이 아니라 13개가 됩니다. 자, 김병기 혐의 한번 보실게요. 김병기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면은 공천원금, 그리고 차남 숭실대 편입에 개입했다, 차남 취업 청탁했다, 뭐 두나무하고 업비트하고 취업 청탁을 했는데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보복을 하겠다, 뭐 그런 태세를 보였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또 동작구의 법인카드 유용한 거, 또 항공사 호텔 숙박권 요구한 거, 쿠팡에 이직한 보좌관들 압박해가지고 당신 저 사람들 잘라, 그렇게 압박했다는 거, 그리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이거 당신이 어떻게 입수한 거냐, 그런 문제 제기도 했었잖아요. 이 보좌진들이 이거 우리 허락 없이 이 김병기 아내가 이 대화 내용을 입수해서 공개를 한 것이다, 그런 의혹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기사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아마 기자도 이게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일부만 한 것 같아요. 13개를 다 못 적고 지금 이렇게 했던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좀 살아왔는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지경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김병기 지금까지 소환 한 번도 안 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죠? 물론 김병기 수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변 인물들 부르긴 했습니다. 처남 그 취업 청탁 관련해서 뭐 이제 그 처남이 재직했던 빗썸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렀고, 뭐 숭실대 편입 의혹 관련해서 숭실대 관계자도 부르고 하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불러서 말듣고 이렇게 하고, 정작 중요한 당사자 소환이라든지 압수수색, 신병 확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물적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중요한 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휴대폰 뭐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비밀번호 못 풀었다 그래요. 아이폰.
아이폰이라서.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비밀번호 되지 않으면은 휴대폰을 확보를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앞서 채널A 수사 과정에서 뭐 그 문제로 지금 이제 얘기가 있었었죠. 물론 이제 뭐 당사자의 뭐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김병기도 휴대폰 풀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 금고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많이 보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대형 금고라고 그래요. 그냥 금고도 아니고 김병기의 어떤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대형 금고가 있다라고 보좌관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무슨 중요 물건을 이 금고에 압수수색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 압수수색을 했는데 금고라는 거를 발견을 못했다. 자택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6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압수수색을 지금 못하고 있다. 금고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모든 수사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이제 뭐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 나오니까 바로 사건 배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경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골라서 수사를 하고 어떤 사건은 천천히 하고 비계하고 어떤 사건은 정말 빡세게 빠르게 하고 이런 거를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제할 기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 지휘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모든 사건의 수사 개시 그리고 수사 소속 조절 이런 게 다 경찰 마음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거 혐의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송치 안 하고 자기네들이 끝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기록 가져가서 나중에 검찰이 보고 이거 이상하네 하고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시점에는 뭐 증거라는 게 다 산일되고 없어져 버렸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래서 이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오늘자에 이제 그 정성호 장관이 이제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안 사건 필요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보안 사건 필요하다. 지금도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하는 사건 중에서 검찰이 보완하는 게 50%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이 억울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은 이거는 검찰 개혁을 한 의미가 없다라고 법무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